처음엔 낯설던 공간도 시간이 조금 흐르면 우리는 그곳에 대한 인지적 이해를 점차 쌓아갑니다. 인지적 숙달 단계란 쉽게 말해 이 공간을 알았다, 파악했다 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과정입니다. 건축 환경에서는 공간의 구조를 파악하고 용도를 이해하며 자신의 행동 방식을 터득하는 것이 이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 방문한 전시홀에서 동선을 몇 분 걷다 보면 우리는 금세 이쪽 한 바퀴를 돌면 원점으로 돌아오는 순환 구조구나 하고 공간 구조를 머릿속으로 그리게 됩니다. 이것이 인지적 숙달입니다. 이 단계에 도달하면 사용자는 공간에 대한 심리적 안도감과 함께 주도권을 느낍니다. 반면 공간 구조가 너무 복잡하거나 정보 제공이 부족하면 한참이 지나도 머릿속에 인지지도가 그려지지 않아 불안과 피로를 느끼죠. 인지적 숙달을 돕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스토리텔링과 의미부여입니다. 인간은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책 Cognitive Architecture에서는 Our narrative capacity, a consequence of our speech unit neural circuitry helps us engage what others with places with a shared past and enables the creation of identity 라고 언급합니다. 우리의 이야기 구성 능력은 장소와 관계를 맺고 정체성 형성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뛰어난 건축 공간은 단순히 기능적으로 편리한 것을 넘어 그 공간만의 이야기와 맥락을 느끼게 합니다. 예컨대 역사적인 건물에서는 시간의 층위가 느껴져 방문자가 공간의 서사를 체험하게 되고 첨단 사무실에서는 기업 문화의 이야기가 디자인 요소로 드러나 직원들이 소속감을 체득하게 됩니다. 이러한 맥락 이해가 이루어지면 사용자는 비로소 인지적으로 그 공간을 숙달했다고 여깁니다. 반면에 의미 맥락이 결여된 공간에서는 인지적 숙달이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동선이 논리적이어도 이 공간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곳인가 불분명하면 사용자의 뇌는 정보를 흩어놓은 채 통합하지 못합니다. 건축가들은 종종 형태와 기능 구현에 몰두한 나머지 정작 공간이 전달하는 이야기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는 의미 없는 공간보다 조금 불편해도 이야기가 있는 공간이 더 기억에 남고 이해도 빠를 수 있습니다. 인지적 숙달 단계에서 건축가의 편견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당연히 알겠지라는 생각으로 방치한 개념들은 없는지, 이 공간은 이런 의도로 설계되었구나 사용자가 깨닫게 할 수단은 있는지 말입니다. 친절한 동선 유도와 함께 공간의 용도와 정체성을 암시하는 디자인 언어를 감미하면 사용자의 인지적 숙달 곡선을 한층 가파르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공간을 어느 정도 파악하면 이제 우리의 감정이 본격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처음 들어설 때부터 감정은 움직였지만 이제는 보다 자각적인 감정 반응이 일어나는 단계입니다. 와, 멋진걸, 왠지 불편해 같은 감정적 평가를 스스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모든 건축 공간은 결국 어떤 정서적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책 Cognitive Architecture에서는 Whether we talk about it or not, all architecture and planning creates an emotional experience 라는 문장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하든 아니든 모든 건축과 공간 계획은 궁극적으로 감정적 경험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건축물은 사람들에게 긍정적 정서, 예를 들어 경이로움, 편안함, 즐거움을 불러일으키고 형편없는 디자인은 짜증, 불안, 피로감 같은 부정적 정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감정적 반응은 앞 단계에서 축적된 정동적 평가의 결과물이자 공간 전체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들의 흔한 착각 중 하나는 사용자는 기능과 미감만으로 공간을 평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자는 감정으로 공간을 기억합니다. 그 카페에 가면 왠지 기분이 좋아 라든지 저 회의실에 들어가기 싫어 분위기가 딱딱해처럼 감정이 곧 공간의 인상이 됩니다. 심지어 공간의 장단점도 논리보다 감정적으로 판가름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천장이 다소 낮아 답답한 공간이라도 따뜻한 색채와 부드러운 조명 덕에 포근한 정서가 느껴지면 사람들은 그곳을 좋은 공간으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설계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공간이라도 정서적으로 냉랭하고 삭막하게 느껴진다면 발길이 멀어지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결국
결국 감정적 반응 단계에서 건축의 상패가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용자들은 나중에 그 건축물에 대해 논평할 때 디테일한 구조보다는 거기 참 아늑하고 좋았어, 거기 분위기가 너무 어두웠어 식으로 느낌을 이야기합니다. 건축가라면 자기 공간이 어떤 감정으로 회자될지 상상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감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디자인 요소를 조율해야겠지요. 예컨대 자연채광, 색채, 재료의 질감, 소리 등은 모두 우리의 기본 정서를 형성시키는 요소입니다. 현대 뇌과학에서는 시각 디자인과 정서의 관계도 많이 밝혀졌는데, 쾌적한 감정은 적절한 밝기와 색온도, 자연 요소의 도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푸른 하늘이나 따뜻한 나무색에서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요소가 감정적 반응을 개선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감정적 반응 단계는 공간이 인간에게 준 최종 인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건축가는 자신이 만든 공간이 궁극적으로 어떤 기분을 선사할지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모든 감정이 중요하지만 미적 감정은 그 중에서도 특별한 쾌감과 감동을 수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멋진 건축물을 보았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경탄이 일어나는 감정, 혹은 공간의 아름다움에 압도되어 마음이 벅차오르는 느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미적 감정은 단순히 좋다 나쁘다를 넘어서 아름다움에서 비롯된 희열이나 숭고미에 대한 전율 같은 것들을 포함합니다. 과학자들은 예술작품이나 아름다운 장면을 볼 때 우리 뇌가 특별한 방식으로 활성화됨을 발견했는데, 이는 건축 공간의 아름다움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책 아름다움과 예술의 뇌과학을 보면 모든 시각 예술의 미에 공통되는 성질은 작품의 객관적인 특징이 아니라 감상자의 뇌의 특정 부위, 즉 아나 전두피질을 활동하게 하는 성질이라는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곧 아름다움의 본질이 작품 자체의 객관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뇌 안에 쾌락 중추를 활동시키는 성질에 있다는 뜻입니다. 건축물의 미적 아름다움도 결국 사용자의 뇌의 보상 시스템을 얼마나 자극하냐로 판가름 난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높은 고딕 성당의 내부에 들어섰을 때 느끼는 황홀감은 그 건축의 구조적 특징이 우리의 뇌의 쾌감 회로를 활성시킨 결과일 수 있습니다. 햇빛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해 형형색색 퍼질 때 아나 전두피질과 선조체 등이 반응하여 도파민 등의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고 우리는 미적 황홀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미적 감정은 일반적인 기능적 만족과는 궤를 달리합니다. 배부름이나 편안함 같은 평온한 감정과 달리 아름다움에서 오는 감정은 흔히 감동, 전율, 벅참 등으로 표현되지요. 건축에서도 이 미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가능하며, 훌륭한 건축은 대개 이 영역에서 사용자에게 강렬한 경험을 줍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미적 감정은 매우 주관적입니다. 어떤 건축 요소가 보편적으로 아름다움을 자극하냐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뇌과학적 공통점도 일부 밝혀졌습니다. 예컨대 조화로운 비례, 자연에서 본 땅 곡선, 예상과 살짝 어긋난 창의적 디테일 등이 긍정적 뇌 반응과 연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적 판단을 내릴 때는 일반적인 사물 판단과는 다른 뇌의 메커니즘이 동원됩니다. 한 연구에서는 미적 판단 시에만 활성되는 뇌 부위가 확인되었고, 이는 아름다움의 판단에 감정 관련 모듈이 추가로 관여됨을 시사합니다. 즉 아름다움을 느낄 때 우리의 뇌는 감정 회로까지 총동원하여 특별한 처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건축가로서 이 점을 생각해보면 단순히 예쁘게 만드는 것과 심금을 울리게 만드는 것은 다르다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전자는 미적 형태만의 문제지만 후자는 뇌 속 감정 시스템을 건드리는 일이니까요. 따라서 미적 감정을 유발하는 건축을 추구하려면 사용자의 경험 전체를 통틀어 아름다움의 순간을 연출해야 합니다. 눈으로 볼 때 조화로운 것은 물론이고 공간에 흐르는 빛, 공기의 분위기, 울려 퍼지는 소리까지 아우르는 총체적 아름다움이 있을 때 비로소 뇌가 전율하는 미적 감정이 솟아나는 법입니다. 정동적 상태란 해당 순간에 개인이 느끼는 기분이나 정서의 전체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어떤 공간에 일정 시간 머물다 보면 그 공간 특유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 우리의 기분 상태도 어느 방향으로 기울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에 오래 있으면 차분해지고 놀이공원에 가면 들뜨는 식으로 장소는 우리의 정서 상태를 형성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개별 자극에 대한 즉각적 반응을 넘어서 전체적인 기분의 맥락이 결정됩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정동적 상태를 이해하려면 인간이 기본적으로 느끼는 존재라는 사실을 상기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식은 생각보다 감정에 크게 기반하고 있습니다. 책 Cognitive Architecture를 보면 Although many of us may think of ourselves as thinking creatures that feel biologically, we are feeling creatures that are thinking 이라고 전합니다. 즉, 우리 자신을 생각하게 하는 존재가 가끔 느끼는 것처럼 여기지만 생물학적으로 보면 우리는 느끼는 존재가 가끔 생각한다는 것이다 라는 역설적이면서도 핵심적인 통찰입니다. 이 말은 인간의 모든 인지 활동은 밑바탕에 정서 상태가 놓여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완벽한 공간이라도 정서적으로 우울하거나 불쾌한 분위기라면 사람들의 전체적인 마음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약간 비합리적인 동선이나 구성이 있어도 정서적으로 따뜻하고 활력이 넘치는 공간이라면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끼며 오래 머무는 것입니다. 정동적 상태는 개인차가 크지만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경향은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자연 요소가 많은 환경은 대체로 긍정적인 기분을 유발하고 스트레스를 낮춰줍니다. 한 연구에서는 병실 창밖으로 나무가 보이면 회복이 빨라졌다는 결과까지 있었죠. 이러한 맥락에서 현대 건축계에서는 삶의 질을 높이는 디자인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장기적인 정동 상태, 예컨대 그 공간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이 전반적으로 명랑해지는지 우울해지는지가 곧 공간 복지의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축가로서는 사용자에게 어떤 정동적 상태를 지속적으로 부여할지 숙고해야 합니다. 문화 공간이라면 영감과 사색의 정서를, 직장 공간이라면 집중과 활력의 정서를, 가정집이라면 안정과 포근함의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이상적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컬러 스킴, 조도, 재료의 촉감, 소음 제어 등 다각도의 설계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일상의 스트레스가 누적되는 현대사회에서 건축은 사람들의 기본 정서 상태를 치유하거나 악화시키는 환경이 됩니다. 의료시설이나 교육시설에서 이러한 요소는 더욱 중요하겠지요. 정동적 상태는 한번 형성되면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건축 공간을 지속적으로 긍정 정서로 유지하게 설계한다면 사용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지적 상태는 특정 순간에 개인이 얼마나 명료하게 생각하고 집중하고 있는지 등의 마음의 인지적 컨디션을 가리킵니다. 어떤 공간에 있을 때 우리는 단지 기분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방식과 능률도 달라집니다. 예컨대 정돈되고 조용한 공간에서는 머리가 맑아져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고 혼잡하고 산만한 공간에서는 집중이 깨져 사고력이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건축 환경은 이렇게 우리의 인지적 상태를 좋게도 나쁘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최근 신경건축학 연구들은 공간 디자인과 인지 기능 사이의 상관관계를 속속 밝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방형 오피스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는데 겉보기에는 현대적이고 팀 협업에 좋아 보여도 프라이버시 부족과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와 집중 저하를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반면 실내에 식물, 자연광 등을 충분히 도입한 사무 환경은 집중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업무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책 뉴럴 아키텍처를 보면 Workspace incorporating natural elements such as vegetation and natural light have been shown to improve focus, reduce stress, and increase job satisfaction 이라고 보고합니다. 이는 자연 요소가 포함된 환경이 인지적 상태와 정서적 상태에 모두 이득임을 보여줍니다. 인지적 상태는 정동적 상태와도 맞물려 있는데 스트레스가 낮고 기분이 좋은 환경에서 인지 기능이 향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지적 상태를 최적화하는 건축이란 결국 심신의 안녕을 함께 도모하는 디자인과 통합니다. 건축가들은 전통적으로 형태와 기능에 치중해 왔지만 이제는 그 공간이 사용자의 두뇌 컨디션에 미칠 영향까지 고민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 공간을 디자인한다면 집중력과 창의력이 오르는 환경을, 업무 공간이라면 피로와 정신적 멍함이 최소화되는 환경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적절한 자극과
휴식과 휴식의 균형, 정보 자극의 과부하 방지, 시선의 흐름을 고려한 레이아웃 등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업무 공간에 자연 채광과 바깥 풍경을 볼 수 있는 창을 내면 생산성과 인지적 에너지가 높아질 수 있고, 복잡한 색과 패턴으로 가득 채우기보다는 적당한 시각적 리듬을 주어 주의 산만을 막는 것이 좋습니다. 궁극적으로 공간이 얼마나 똑똑하게 디자인되었는가는 거기에 머무르는 사람들의 뇌가 얼마나 똑똑하게 일할 수 있느냐로 판가름납니다. 인지적 상태가 최적화되는 공간, 예를 들어 박물관에선 관람객들이 깊이 사고하고 잠길 수 있게 하는 곳, 이런 것들이 진정한 명품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건축의 평가는 건물 자체의 미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인간의 두뇌가 얼마나 잘 기능하냐로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이제 사용자의 뇌는 그 공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가란 미적 판단을 포함한 총체적 판단 이전에 이루어지는 포괄적인 만족도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은 참 괜찮군, 별로야, 다시 오고 싶지 않아 와 같이 주관적인 판단이 내려지는 단계입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행동을 결정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평가 기준이 반드시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경제성, 기능성, 심의성 등을 평가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무의식적 정서와 편향까지 모두 합산된 통합으로 공간을 평가합니다. 따라서 건축가는 사용자 평가를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느낄 수 있지만 뇌과학적 통찰을 활용하면 어느 정도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들의 장기적 행복과 건강에 이바지하는 공간은 결과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대의 건축 담론에서는 미학적으로만 뛰어난 공간보다 거주자의 웰빙을 증진시키는 공간이 더 가치 있다는 관점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책 뉴로 아키텍처에서는 Design decisions should not only be economic or aesthetic, should also be considered from a holistic perspective that contemplates the integral well-being of users 라고 강조합니다. 즉 디자인 결정을 할 때 경제성이나 미학만 볼 것이 아니라 사용자 총체적 웰빙까지 고려하는 거시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평가 단계에서 건축가들의 선입견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 정도 기능이면 사용자들이 좋아하겠지, 디자인이 독특하니 높이 평가할 거야 라는 식의 추측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기능이 다소 부족해도 정서적 만족이 높으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반대로 디자인이 아무리 예뻐도 사용자를 배려하지 않은 불편함이 있으면 낮게 평가할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공동체적인 평가 기준을 따르기도 합니다. 누구나 좋다고 말하는 랜드마크 건축물에 대해서는 실제로 불편함이 있어도 좋게 느끼려는 편향이 작용할 수 있고, 반대로 낙후된 동네의 시설물은 개선이 되어도 여전히 별로일 것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낮게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가는 공간에 대한 사용자 평가를 높이고자 할 때 인지적, 정서적, 설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맥락과 커뮤니케이션까지 신경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들의 애정과 긍지를 불러일으키는 참여형 디자인은 그 공간에 대한 공동체 평가를 높여줄 것이고, 환경 친화적이고 모두를 배려한 설계는 윤리적 만족감을 주어 평가를 긍정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평가 단계는 건축이 사용자에게 받은 점수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점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들, 감정적 안정, 인지적 편의, 의미와 소속감까지 모두 반영한 총합일 것입니다.